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배상 책임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 어떤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주거용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사고로, 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과실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거기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봐보면은, 우리 아파트 누수 사고인데요. 우리 아파트 누수 사고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고, 우리 집 누수된 배관에 대해서, 이때 이제 가해자는 우리 집이죠. 피해자는 아랫집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아래층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 누수 배관은, 누수된 배관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상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피보험자의 아들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친구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 하겠는데요.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될 수 있다 하겠는데요. 이유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애완견 개물림 사고인데요. 애완견에 의해 물린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할 수 있는데요. 애완견 주인은 동물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중에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피서 가서 고무보트를 운전하던 중에 제3자인 피스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그 피해를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 직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고요. 이 직무수행 중, 비즈니스 수행 중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겠는데, 일명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임차인이 피보험자인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임차인이 비즈니스상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 하겠는데요. 사례를 한번 봐보면은, 음식점 내에서 또는 음식점 외에 어떤 계단이 있겠죠. 그 빙판 계단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친 사고에 대해서 음식점 주인은 시설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대신 보상해 준다 하겠고요. 그리고 또 마트 내 사우나 내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내에서 러닝머신 오작동으로 헬스객이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서 헬스장 주인은 시설 소유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대신 보상해 준다 하겠고요. 역시 또 골프장 내에서도
캐디가 운전하는 골프 카트에서 골프객이 낙상한 경우라든지 또는 다른 골프객이 친 골프공에 내가 골프객인 내가 맞아 다친 사고에 대해서 골프장 주인은 시설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주인이 가입한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대신 보상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나올 수 있는데요. 수영장에서 워터 리조트에서 어린이가 익산 사고에 대해서 수영장 주인은 시설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홀 사고도 있는데요. 밤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사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맨홀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한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대신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전문인인 의사나 약사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미용사 같은 전문인이 전문인 지급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런 전문인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전문 직업 수행 중에 과실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하겠는데요. 사례로는 의사가 의료과실사고에 대해서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겠고요. 요양보호사는 요양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예컨대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 치매 환자가 3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창문에서 추락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요양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사인 경우에는 파마 중에 열처리 기구 사용 중에 손님, 고객이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 미용사는 미용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배상책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재보험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 안전시설 미비로 업무 중 재해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30%가 있고요. 남자 50세인 근로자가 유족으로는 배우자 한 명 있고 아들이 있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이 보상액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 산재 초과된 손해액에 대해서 사장인 사용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초과된 손해액에 대해서 사장은 자기 개인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건재보험이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사장을 대신해서 보상을 근로자에게 해준다 하겠는데요. 이 건재보험의 사례를 한번 봐보면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사용자가 져야 될 책임은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상실 수익액이 있고요. 그리고 장대비가 있다 하겠는데요.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으로서 유족에게 져야 되는 위자료 책임액은 7천만 원이 판단되었다 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건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은 사장이 책임져야 할 위자료 금액은 7천만 원인데 산재로 지급된 금액이
영원이기 때문에 건재보험으로는 7천만 원을 갖다가 지급되어야 한다 하겠고요. 사망상실 수익액에 대한 것인데요. 사망상실 수익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지분이 있고 자녀 지분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우선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았다 하겠는데요. 1300일치를 받아서 1억 9,500만 원을 산재로 보상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그런데 사용자인 사장이 사망상실 수익액으로 배우자 상속 지분인 5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 2,800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1억이 건재보험으로, 그렇다면 건재보험으로 계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 1억 2,800만 원 중에서 이미 산재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서 과실 상계한 30% 상계한 금액 70%를 하면은 더 이상 배우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더 이상 없다 하겠습니다. 영원이라 하겠고요. 그리고 아들 지분에 대한 것인데요. 아들은 산재로 유족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겠고요. 그리고 사장이 책임져야 할 사망상실액은 아들 상속 지분인 5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8,536만 원이 계산되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재보험으로 계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들에 대해서 사장이 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금액 8,536만 원에서 산재로 아들이 지급된 금액이 없으니까 0원을 뺀, 그리고 나머지 과실 30%, 근로자의 과실 30%를 상기한 금액 5,975만 원을 건재보험으로 아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5,975만 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장례비는 120일치인 산재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겠고요. 사장이 사용자로서 져야 될 책임액은 350만 원을 하겠고요. 건재보험으로 계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금액인 350만 원에서 산재로 지급받았던 금액 1,800만 원을 빼면 더 이상 건재보험으로 계산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건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 7천만 원과, 그리고 자녀 지분인 사망상실 수익액 중 자녀 지분인 5,975만 원을 합하여 그 A와 B 금액을 더하여서 1억 2,975만 원으로 건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어진다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